박지원은 페미니스트고 이제 나 같은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랑은 상극에 있는, 글쎄 상극까지는 아니에요. 뭐 N번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나도 동감을 하니까. 근데 아무튼 어떤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에서 나랑은 좀 반대되는 인물이거든. 근데 나는 요즘 박지원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묘한 동질감을 느껴요. 제 구독자 중에도 한 분 계셨습니다. 이제 자기 친구가 이제 세월호와 이렇게 연루된 분이 옛날에 나한테 댓글을 남겨준 걸 기억을 했는데, 저는 이제 사학비리 문제로 그렇게 했었고, 내가 20대 내내 어떤 사회 문제를 겪으면서 내가 깨달은 거는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민주화 세력, 이런 민주당의 민낯을 봤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치공학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박지원도 좌절감이 들 텐데 아마 내가 느낀 거랑 똑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심이 아니구나. 한국에서 말하는 좌파들,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들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세를 넓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슈가 되는 것들을 쫓아다니고 조명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이용수 할머니가 됐던, 뭐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됐던, 뭐 사학비리 피해자들이 됐던 간에 그 사람들은 이런 민주당의 어떤 이런 실체 같은 걸 까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라에 있는 정당 중에 그나마 도와줄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거든. 그 사람들한테는 선택지가 없고, 아무튼 이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돕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도움을 계속 받으려면은 그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고, 예를 들면 선거에서 이겼거나, 또는 더 이상 이게 어떤 사회적 시선을 받지 못하거나 이슈가 안 되면은, 또는 정적이나 상대 정치 세력을 공격하는데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은 버려집니다. 그 카드펜은. 아마 박지원은 지금 저 당 내에서 그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을 거야. 박지원이 한 말, 586이 용퇴해야 된다. 나는 동의해요. 물론 그분들이 전부 다 나가시면 안 되죠. 586이 다 퇴장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자기 정치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사회주의 혁명하고 공산주의 혁명하듯이, 그래서 지주들 학살하듯이 586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실수랑 똑같은 거고, 이거는 우리가 조던 피터슨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리고 한편으로 586이 사회 문제의 주체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586이 기득권의 정점에 올랐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전에는 우리가 흔히 적폐라 부르는 저런 한나라당 쪽, 새누리당 쪽 그런 기득권, 군사독재의 후예들이 좀 더 셌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안 보인 거지. 아마 밀레니얼 세대가 한 몇십 년 후에 기득권이 돼도 뒷세대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을 거란 말이에요. 뭐 나한테 댓글로 이런 얘기 한 사람 있어요. 박지원이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니다. 이재명한테는 찍도 못 쓰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어떤 분이 댓글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어떤 민주당 내는 이재명 패권과 기존의 어떤 문파라 불리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패권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실 박지원이 이러고 있는 게 이재명한테 딱히 이득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박지원은 진실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성비위라는 거를 진실로 박멸하고 싶어하는 사람 같긴 해.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내로남불적인 행동, 예를 들면 뭐 검수완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장 탈당을 한다던가, 검수완박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런 절차적인 하자들 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 때 성비위로 잘린 사람들, 그쪽 지역구에는 후보 안 된다고 했는데 후보를 낸다든가 하는 식의, 그런 식의 국민들을 실망시킨, 유권자들을 실망시킨 행동들을 보면은 박지원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의 이념과 사상과 그런 것만 빼고 보면은 솔직히 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 오히려 보면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의 그런, 우리가 흔히 이미지로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민주당 하면은 사람들이 떠올려주길 바라는 그런 식의 정통적인 그런 입지를 다시 만들길 원하는 것 같단 말이지. 나는 아마 뭐 박지원이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이딴 소리만 안 하고 페미만 아니었어도 나는 박지원을 굉장히 지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참 복잡해. 약간 좀 EJ 느낌이야. 근데 어제 뉴스에서 박지원이 카메라 프레스들 다 나가고 기자들 다 나가고 윤호중인가 뭐 누군가가 책상을 탕 치고 나갔다며. 그거는 윤호중이라는 사람이,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는 얘기거든.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박지원 입장이었잖아요. 난 남자잖아요. 남자가 정치 세력 내에서 박지원처럼 행동했으면 좀 더 빨리 숙청을 당해요. 남자 어른들은 한국에서 남자들을 막 다뤄요. 젊은 남자들을. 근데 젊은 여자들은 막 못 다뤄. 그러니까 참다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박지원 사태를 보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 추측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소위 그 개딸이라 불리고 그런 여초 커뮤니티, 뭐 덕후가 됐든 뭐 여시가 됐든 간에, 그런데 상주에서 나는 여시나 덕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아무 정치 뉴스나 들어가 봐서 아무 정치 기사나 누른 다음에
댓글 성비를 봐봐요. 진짜 특정 어떤 성 관련 이슈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댓글은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태생이 연예 기사에 가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 연예 기사의 댓글자는 이젠 댓글이 없었지만 옛날에 댓글 달던 시절 보면은 99%가 거의 한 여자들이에요. 거의. 여자들은 원래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심지어 저보다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신기하단 말이야.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초 커뮤니티가 정치 전문가들이 되고 온갖 고퀄리티의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이슈가 터진 지 이틀 3일밖에 안 됐는데 온갖 정성을 들이고 굉장히 프로파간다적으로 설계가 잘 된 고퀄리티의 그런 짤방이나 포스터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지. 이거는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그냥 일반적인 투표를 하는, 심지어 일반적인 평당원도 아니에요. 이거는 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 우리 대학교로 치면은 학생부 집회, 우리 대학교로 치면 집행부 같은 애들이지. 그래서 저는 여초 커뮤니티 내에 그런 정치적인 선동 게시물을 쓰고 댓글을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초의 선동몰이를 하는 지금 특작부대 세력이 민주당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20대 여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 아니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지금 개딸이라는 사람들이 박지원을 공격을 하는데 나는 그 개딸이라는 사람들의 진정성과 정체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박지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진짜 2030 여성들은 나를 지지한다. 내가 봤을 때 정말 정치적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는 피해미에 물들고 어떤 성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예민하도록 이제 세뇌를 당한 2030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나는 박지원의 편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 혼자 나댄 게 아니고 개딸들이 진짜 2030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박지원이 지금 극한까지 밀고 가면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니까 알겠어. 왜냐하면은 이해관계가 1도 없는 진짜 순수한 그냥 유권자들은 그렇게 박지원을 공격을 할 필요가 없거든. 당내에서 박지원이 이러면 미치고 환장한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봐. 최광욱 의원, 그런 사람들이겠지.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박지원 참 대단히 독한 여자예요. 윤호중이라는 저 사람이 당내에서 뭔가 좀 실세인 것 같은데 제가 잘은 몰라요, 정치를. 근데 책상을 탕 치고 나갈 정도로 난리 고성을 질렀대잖아. 여자들은 레드필 계열에서 얘기하지만 여자들은 은근 남자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아빠가 정말 화가 나 있거나 아빠가 뭔가 침몰하고 있으면은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쌓여진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여자는 옛날부터 법과 어떤 제도가 없었던 시절, 미개했던 시절에는 정말 남자가 화가 나면 진짜 무슨 여자를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래서 여자가 직설적이지 않고 여자가 관계지향적이고 여자가 agreeable하고 여자가 이렇게 말을 돌려하는 습성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꼭 그 이유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레드필에서는. 근데 아무튼 윤호중이라는 나름 알파급 되는, 그 조직 내에서 알파급 되는 남자가 책상, 이게 큰 소리는 여러분 우리 신생아들이 나머지 공포들은 다 훈련이 되는 건데 두 가지 원초적인 공포가 있어요. 인간한테 본능적인 두 가지 원초적 공포는 하나는 고소공포고 높은 곳에서의 공포고 다른 하나는 큰 소리에 대한 공포예요. 근데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다는 거는 남자가 여자한테 시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특히 현대에서는 뭔가 폭력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죠. 이제 완력으로 누르기.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에 눌리지 않고 그럴 거면 나를 왜 데려왔냐는 식으로 따박따박 따진다는 것은 저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니라는 거죠. 몰라요. 속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잔뜩 쫄아있고 손발이 덜덜 떨리고 모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손발이 덜덜 떨려도 걸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남자들이 보고 배울 수도 있는 용기입니다. 진보 사이트죠.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사이트인데 박지원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성폭력을 징계하겠다는 저에게 쏟아지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는 이준석 지지자들과 다르지 않고, 이게 박지원의 문제죠. 그리고 이게 PC의 문제고 페미들의 문제예요. 지들 비위에 안 맞으면 혐오고 지들 비위에 안 맞으면 차별이에요. 얘네들한테 차별과 혐오의 기준은 정확하지 않고요. 애초에 나는 굳이 무언가를 왜 굳이 혐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혐오 표현이란 말도 난 되게 듣기 싫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뭔가를 진정하게 뭔가를 혐오할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점심 먹고 이제 회사에서 점심 먹고 화장실 갔는데 변기 열었더니 뭐가 있으면은 그제서야 좀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진짜 혐오감을 느낄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2016년 페미들 창궐 이래로 혐오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남용이 되고 있어요. 애초에 혐오라는 뜻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 이 의미 자체가 없어졌어. 그래서 나는 얘한테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준석이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이준석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남녀 갈등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밝고 가장 제대로 된 정신 박힌 말을 하는 사람이야. 최강욱을 징계해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를 공격하는 거는 니들은 이제 2번 남과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 댓글에 반응을 한번 보자고. 자, 이게 4050 진보 남성들의 딱 수준입니다.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비판을 한 게 아니라 무슨 개집애들 마냥 감정 패설하고 있잖아. 가끔 왼쪽 눈깔이 안쪽으로 더 돌아가는 것 같기도.
이게 아마 움짤일 거예요. 아무리 박지원이 싫어도 이런 움짤에 이런 사람이 뭐 사팔뛰기니 사신지 이런 식의 암시를 주는 이런 식의 원색적 비난은 하면 안 되지. 이분은 굉장히 뭔가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 부류는 성이라는 단어에 집착을 한다. 그래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또 박원순 지지자인가 봐요. 그래서 또 박원순 사건을 예를 들면서 또 역성을 들고 자, 이 정도면 일부러 민주당을 말아먹으려 하는 거 아니냐,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민주당이 이번 지선에서 이기려면은 2030 여성표가 몰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박지원은 일반인이었어요. 일반인 여성의 관점으로 보기에 지금 자금의 민주당의 행태는 그 개딸인지 뭔지 아는 그런 특작부대 가신 아들 말고 진짜 순수하게 투표를 하는 그냥 일반 시민들 여자 2030 여자들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니란 얘기거든. 그래서 박지원은 지금 똥줄이 타는 거야. 지금 발이 동동 굴러지는 거야. 이거를 자기가 총대 메고 교통정리를 못하면은 진짜 2030 여자애들이 지난 재보궐선거처럼 아, 민주당 이 새끼들도 쓰레기구나 하고 어떤 뭐 정의당이나 여성의당으로 표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아저씨들은 페미 이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기껏 1번남 2번남 정리했더니 도루묵으로 만들고 있다. 지들 자백을 하잖아요. 지들이 갈라치기를 먼저 했다고 이렇게 자백을 하잖아. 이쯤 되면 민주당 내 여성계가 당을 말아먹고, 그쵸, 내가 얘기했죠. 민주당 내 여성계가 있다고. 이 팬클럽 애들도 알잖아. 민주당 내 여성계가 있다는 거. 그 당권을 장악하려는 수작이다. 진짜 위험하네요. 거의 극패미 수준인데 아니요. 박지원은 진짜 온건한 패미고 최소한의 어떤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 애예요. 내에 있는 패미 중에서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뭔 무슨 일이 있어.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일이 있었지. 그리고 진선미가 여가부 장관인 일이 있었지. 자, 성폭력이 아닌데 성폭력으로 처벌하겠다. 이게 내가 저번에 했던 얘기죠. 딸딸이라고 얘기한 게 뭐가 그게 문제가 되냐고 그 상황에서. 근데 재밌는 게 아무리 이렇게 지지자들이 이렇게 맞는 얘기를 하잖아. 정작 당내에서는 최강욱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못해요. 만약에 선거 전에 뉴스가 이렇게 떠봐. 뭐 민주당 뭐 윤리위원회 뭐가 됐든 간에 뭐 윤리 모시기 블라블라블라 최강욱 의원 무혐의 뭐 혐의 없음이라 떴다고 이렇게 떠봐요. 뉴스 헤드라인에. 뭐 개딸들은 맞다고 얘기하겠지. 그 소수의 여초 커뮤니티 상전 특작부대들은. 근데 과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일반적으로 투표를 하는 그런 2030 여성들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일까? 왜냐면은 솔직히 그거는 지금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광욱 의원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야. 왜냐면은 이 민주당 너네들이 키워놓은, 너네들이 버르장마리를 잘못 들어놓은 패미들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얘네들이 만족을 하는 거는 최강욱이 경징계라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은 패미들이 확인하고 싶은 거는 최강욱이 딸딸이라고 했냐 짤짤이라고 했냐, 이게 성희롱이다 성희롱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아무튼 현장에 있는 여자가 불편했으면은 성범죄다. 그 독트린을 지키고 싶은 거거든. 차이를 알겠어요? 남자들은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시 뭐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기고 아니고 아니라고. 얘네들이 밀어붙이고 싶은 거는 여자가 기면 기고 여자가 갸면 갸라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민주당 윤리는 일단 내 생각에는 선거 끝나고 나서 징계 결과를 발표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 무혐의 이렇게 조용히 처리하고 넘어가던가. 그래서 아마 윤호중이 화를 낸 것 같아. 자꾸 최강욱 얘기를 꺼내니까. 왜냐면은 유권자들한테 자꾸 상기가 되잖아. 그렇네, 이거 왜 아직도 징계 안 해? 그러니까 뭉개고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은 최강욱을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면 그거 자체도 문제고, 그거 자체도 자기들의 오점이 돼버리잖아. 자기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해버린 거잖아. 물론 성희롱은 엄밀히 얘기해서 형법상 범죄는 아닙니다. 아무튼 성비위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오피셜하게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또 반대 세력들한테 또 공격을 당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강욱 의원을 무혐의로 넘기자면 난 무혐의가 맞다고 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무튼 니들이 좋아하는 정치공학상, 니들을 지지하는, 내가 알겠죠, 얘네들이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고. 니들이 지지하는 여자들의 비위를 건든다고. 여자들은 옳고 그름이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유부남 형님들 제 채널에 계시면 한번 손들고 얘기해 볼래요? 여자들이 궁금한 건 옳고 그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연애할 때는 좀 그런 게 더 나타나는데 결혼하면 좀 많이 나타나지 않나? 제가 뭐 결혼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딱 일베들 마음가짐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이런 행동이 일베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객체가 노무현 대통령에서 박지원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게 일베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객체가 박지원과 노무현 대통령의 차이는 누군가는 자살했고 누군가는 자살 안 했다 뿐이지, 얘네들이 사람들 조리돌림하고 하는 거 보면은 얘네들 일베랑 똑같아요. 그래서 봐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희대의 및 hit이어가, 그러니까 미친년이란 뜻이겠지. 희대의 미친년이 민주당에서 뭐 하는지. 박지원이 뭐라든 신경 안 쓴다.
당장 코앞인 선거에 집중합시다. 정의당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페미는 섹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박지원 덕에 앞으로 젊은 여자애들은 정치판 입지가 더더욱 좁아지고 아예 못 들어오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런 맹목적인 지지자들은 최소한의 정치공학적인 대가리조차 지금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이거 봐봐. 맞는 말 하는 사람 나오잖아. 말로 풀어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는 건 아니긴 하죠. 이 빈칸 댓글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 빈칸 댓글이 매기는 거예요. 이제 이 쓰레기들이죠. 얘들이 일베지 뭐야. 난 지금 약간 좀 정치적 정신병원을 보는 것 같아. 멀쩡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박지원한테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입맛에 반하면은 그 전에 얼마나 함께 했든 얼마나 함께 해왔든 무슨 공적을 세웠던 간에 다 내쳐요. 예를 들면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이 그 예고. 재밌는 게 윤석열과 한동훈 이 두 사람을 민주당 애들이 공격을 하면 할수록 지 얼굴에 침을 뱉는 거야.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의 비리를 까면 깔수록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그 두 사람의 비위를 덮어주고 사냥개로서 잘 드는 칼로서 이용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고, 그 사람들을 비난을 하면 할수록 한때는 누구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새누리당 정권을 탄핵시켰다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눈에 봤을 땐 굉장한 모순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용수 할머니. 심지어 우리 한국에서 불가침 영역이자 어떤 신성한 영역인 위안부 문제의 당사자, 피해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민주당, 저런 운동권의 저런 식의 편가르기, 갈라치기, 자기 비위에 안 맞는 사람 저격해서 잘라내서 사람 빙고 병신 만들기. 이거는 심지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1등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여자 있죠? 누구예요? 박원순 사건 피해자. 같은 여자, 그것도 엘리트 페민, 권인숙, 고민정 이런 애들한테 피해 호소인 소리 들었잖아. 내가 얘기했죠. 안희정의 미투는 허락된 미투예요. 여성계가. 민주당 엘리트 계층에서 허락한 미투입니다. 만약에 안희정이 민주당 여성계한테 필요한 사람이거나 어떤 문파라 불리는 걔네들한테 필요한 사람이었으면은 애초에 미투가 발생하지도 않았겠거니와 미투가 발생했어도 1심 선고, 안희정 무죄가 뜨고 난 다음에 여성단체들이 개떼거지로 법원에 몰려가지고 시위하고 여론선동하고 2차 가인이 뭐니 사람들, 언론들,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짓을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자조차 저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직전 선거에서 이재명한테 힘을 모아줬다는 저런 불꽃이라 불리는 저런 20대 여성도 자기들이 이준석 대항마로 마스코트로 갖다 꽂아놓고 박지원은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쟤는 원래 하던 대로 행동하내고 지 생각대로 하내고 지 이념대로 하네요. 박지원이 한 착각은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는 실세들이, 그 내부에 있는 내부자들이 진실로 개혁을 원해서 자기를 불렀다고 착각을 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난 한편으로 보면 난 박지원이 참 마음 아픈 게 박지원은 정말 순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인 거지.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이 더럽고 역 같은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아니면 이재명 하나 믿고 당내에서 당파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하나 믿고 저렇게 강하게 믿는 걸까? 그러면 이재명이 개항에서 떨어지면 박지원은 즉각 처분당하겠구만.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아마 민주당이 선거에서 지는데 20대, 30대 여자의 표가 줄어들어서 질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재보궐선거처럼 여성의 당이라든가 특히 서울 쪽은 여성의 당이라든가 정의당의 표가 더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대선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대선은 단 한 사람을 뽑는 자리고 대통령을 뽑는 자리여서 원기옥을 모은 거지만 지방선거는 총선도 아니거니와 각 지역에서 뽑는 거고 또 다양하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의당의 표가 갈 가능성이 높거든. 여성의 당이나. 그러면은 민주당 애들은 또 박지원을 욕하겠지? 웃기잖아. 여성 표가 떨어져가지고 민주당이 졌으면은 박지원이 한 말이 맞은 거 아니야. 개딸들은 가짜였고 실세 진짜 투표하는 2030 여자들은 지금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고 박지원이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됐던 거 아니야. 내가 아까 말한 모종의 이유들로 인해서. 근데 박지원이 시킨 대로 안 해가지고 20대 여자표가 줄어가지고 만약에 밀린다면은 지선에서 그래도 쟤네들은 박지원을 목을 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방금 보여준 이런 극단적인 진보 사이트에서 사람들도 선동하고 여론을 선동하고 자기 얘기와 반대하는 사람들은 빈칸 댓글 달고 비추 누르고 신고하고 묻어버리고 린치하고 악플 달고 해가지고 억눌러 버리겠지. 그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민주당이 말하는 어떤 국민적 합의,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적 지지는 거기서 말하는 국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민이 아니라 당 내에 있는 당원들이고 그것도 극성 당원들, 팬덤 정치를 구성하고 있는 극성 당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당내에서 허락받았다. 당내의 다수의 당원들이 지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씨부리면서 저기 밖에 언론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지. 그게 바로 프로파간다고. 근데 정말 슬픈 거는 이게 민주당 국민의힘당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지. 근데 그나마 우리한테 희망이 남아있었는데 그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그 희망의 꼬라지가 이 모양인 거야. 그나마 당내에 있는 정치인들만 썩은 줄 알았는데 아무런 권력도 없고 감투 하나 쓰지 못한 그냥 일반 당원인데 밥 처먹고 할 일 없어서 정치에 목매는 그런 정치병자들이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의 지위를 갖고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한다는 게 더 이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굉장히 끔찍한 상황인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정치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치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그런 책을 쓴 작가가 인터넷이 도래하면은 뭐 차별이 없어질 거고 모두가 표현의 자유가 있을 거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장밋빛 전망이 틀렸듯이 내가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시민의 정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당시 내가 이제 정치 한참 배웠을 때 그 뽕이 차는 그런 말이었거든. 근데 실제로 뚜껑을 까보고 드러난 시민의 정치는 뭐예요? 방금 본 이런 사이트가 우리 일반 시민들의 정치예요. 그래서 일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청소년이 나한테 레드필님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했잖아요. 아니요, 보라고요. 정치에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들 수준이래요.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마무리하고 제 생각에 민주당은 지선을 대패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패를 하는데 여성표가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봐요. 물론 지금 아직 선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중간에 또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스코어는 그래. 그리고 아마 박지원 같은 사람은 만약에 민주당에서 잘린다면은 내가 얻었을 깨달음을 얻을 거고 그리고 두고 일을 바득바득 할 거예요 아마. 지금 도대체 이 민주당에 있는 586들이 박지원을 구워 삶든 그래서 굴복을 시키든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여자들 비위 안 건들고 지들이 버르장머리 잘못 들어놓은 그런 여초들 비위 안 건들고 이 사람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얼마나 머리들이 좋나 한번 보자고.